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제가 초대 손님, 세 번째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뜨개공방 하고 계시는 여기 두 아들의 엄마이자 또 전직이 아주 특이한, 특이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와 전혀 관계없는 직업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저기 공방 이름이 도도 아줌마, 도도 아줌마 공방 대표님 모시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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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채널 좀 아시죠? 네,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뭐 주식 안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럼요. 지금 시청자분들은 저희 정석자 채널에서 첫 번째 대형 유튜버인 50만 유튜버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나오셨고, 그 다음에 구독자 아니고 저희 정석투자에서 교육받으신 졸업생 한분 나오셨고, 이제 세 번째 손님입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40 초반에 전직 간호사였던, 현재는 뜨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김효정입니다. 아들입니까? 네, 아들입니다. 아들. 네. 나이가 큰애가 10살, 둘째가 큰애가 6학년, 3학년. 이게 조금 낫죠. 맑게 하라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제가 애를 키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런 댓글도 많이 주시고 또 저희 교육생이나 졸업생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파트를 특히 저희 정석투자 스타 교육 받으신 분들 중에서 마음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전업주부도 계시고 직장인 분도 계시는데 아마 이 영상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것 같아요. 자, 본인이 자기 소개를 전직 간호사라고 했어요. 뭐 간호대학을 나온 정규 간호사 출신인가요? 네. 학교 나와서 학점 이수하고 간호사 라이센스 따고 간호사 생활을 결혼 직전까지. 몇 년 하셨죠? 결혼 직전까지면은 한 6년, 7년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잠시 하다가 큰애 낳고 한 4년 정도 쉬고요. 또 잠시 다시 출근했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은 경단이네, 경단. 네, 경단이죠. 완벽한 경단이죠. 경력 단절. 네. 그리고 복직할 때는 좀 어려움이 없었나요? 어려움이? 네, 어려움은 있었는데, 그래도 그 전에 나듯이 일하시던 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편하게 다시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저희 안 사람이 간호사 출신이라서 이제 업을 좀 알고 있는데, 그쪽 계가 복직하기가 좀 쉽죠?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복직은 쉽습니다. 복직은 쉬운데, 복직은 쉽지만 내가 하는 복직은 어려워요. 어떤 의미죠? 그게, 왜냐하면 그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경력이 있는 직업인 거잖아요. 한 해 갈수록 경력을 쌓는 거고, 경력을 인정받아서 그 경력에 맞는 월급을 받는 직업이에요. 근데 내가 5년 일을 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면은 5년을 뒤에 쉬었다. 그러면 내 후배는 쉬지 않고 쭉 일을 했어요. 그러면 현직에서는 이 후배가 나보다 더 위의 직급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 후배의 밑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간호사의 인문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경력이 중요하다. 네, 이어지는 경력도 중요한데 간호대를 이제 주위에 있거나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년의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내가 내 후배 밑에서 일하는 게 생각보다 않아요. 그 현장 안에서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혹은 아니면 일도 많이 분류되기 때문에 물론 파트별로 직속들과 무조건 같이 하는 일이 없는 파트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은 진입이 쉬워요. 근데 나는 어렵다. 간호사 되게 어렵잖아요. 한 사람이 일단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 현직에 복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경력 단절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어쨌든 뭐 그 자기만의 감수해야 될 그 세월의 그 경력 단절에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있죠. 그리고 감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거는 뭐 본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이 다 공통적인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자리는 많을 수 있지만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내가 일하던 곳보다 조금 더 낮은 등급의 병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더 작은 병원을 간다거나 선택을 해서 가야 되죠. 그럼 낮은 등급의 병원과 작은 병원은 당연히 페이 차이가 있겠죠. 그럼 현재 계실 때는 어떤? 저는 마지막 퇴사하기 전까지는 외래 간호 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래 간호의 수간호사인 거죠.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경남 창원인데 원래 출신이 어디시죠? 대구예요. 대구에서 학교 나오고 병원도 다 이제 직장도 대구에서. 결혼을 이쪽으로 오신 거네요? 네. 근데 신랑이 이쪽 일을 해가지고. 오신 지 얼마 됐어요? 2011년도
왔으니까 아이가. 10년도 왔어요. 10년도. 큰애가 나이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 나이밖에 왔네요. 네네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지금 상관없는 지금 파트로 네. 지금 이직이 됐어요. 요 계기는 어떻게 돼요? 원래 취미가 뜨개 하는 거. 근데 참 너무 개인적인 얘기지만 뜨개를 하지만 뜨개를 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촌스럽다, 진부하다, 되게 엄마 거 같다, 할머니 거 같다라는 그렇죠.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더 그랬고요. 근데 명품 가방을 들고서도 명품 가방 안에 뜨개를 하는 재료들이 이만큼씩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손재주가 있는 편이어서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해왔던 취미가 둘째 아이를 놓고 다시 재취업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네, 그때 그 외래팀에 있다가 퇴사를 하고 아시는 분의 꽃가게였거든요. 그래서 작은 요런 테이블이었어요. 이런 테이블에서 혼자 취미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예뻐요. 아, 잘한다. 네네네. 네,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한두 분이 모이면서 다른 사람의 가게였지만 제가 거기서 자꾸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이었나요? 네네네. 네, 지금 결혼해서 외로우신 네네. 지역?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르쳐주는 게 재밌고 또 내가 했는 게 예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으면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은 원래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가게? 꽃가게? 네네네. 꽃가게 영업을 굉장히 많이 성황리 하시던 어떻게 분이세요. 그분 입장에서는 주목받아야 될 꽃가게보다 본인의 뜨개가 지금 더 아니요. 손님들이 뛰어서 아니요.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역설이 나올 것 같은데. 절대 아니고 저랑은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는 꽃가게입니다. 이미 잘 되고 있는 곳이었고 오히려 그분이 저를 배려해 주셔서 저는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집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방 한 칸을 아예 비웠어요. 집에서? 네네네. 출근은 집에서 하신 거네요? 네. 지금 공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대충 그냥 몇 네, 년도? 대충 16년도쯤 되나? 16년? 네. 올해가 23년, 올해가 23년이니까 지금 이제 한 7년 차, 8년 차 정도 되네요. 네. 대충 맞죠? 네.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이걸 시작하시면서 내가 정말 그냥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야겠다라고 한 그 타이밍이나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가야겠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하다가 내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계기가 아마 그 말씀하시는 계기인 것 같은데 그게 수익 창출이 나면서부터 그 마음이 생긴 거죠. 집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내가 매장을 공방을 하나 받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가 수익이 나면서부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본인이 만들어서 만든 물건들이 자꾸 잘 팔리고 하니까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걸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수업. 수업? 네네.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고 집에서 수업을 했으니까 집에 오시는 인원들이 많아지니까 집으로 다 초대했어요? 네네. 초대가 아니라 수업 일정을 지부해서 하는 거죠. 수업을. 근데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보자 해서 집 근처에 작게 시작한 게 이제 첫 번째 공방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창업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 수익 부분을 또 시청자분들이 네. 안 궁금할 수가 없죠. 네, 그럼요. 뭐 얘기는 다 나왔고 간호사 시절에는 이제 정규적인 출근을 해야 되고 네. 퇴근해야 되고 육아에는 지장이 뭐 당연히 많았다고. 남편분도 일하시잖아요. 네네네. 그 육아는 제가 전담할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시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을 하나 어머님 방을 따로 드리고. 네, 따로 드리고 방 안에 침대 뭐 TV 다 준비해드리고 생활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저희 집에서 조금만 아기들 클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어머님도 부모님도 힘들어하시고 저도 케어가 안 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도 너무 불편하고 저희 신랑도 이제 조금 아이들 케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똑같아서 퇴사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네. 지금 그러면은 그 간호사 하실 때보다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나아졌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아니면 어떤 돈만 따진다면? 돈만 따지면 훨씬 나아졌죠. 훨씬 나아졌고.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물으면 훨씬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 저 같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는 그렇겠죠. 문제지만 네, 사람마다 또. 네네네. 저는 다르니까. 네네. 기준이 조금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방을 운영하면서 제가 특출난 쪽으로만 수익을 얻으려고 애써 왔어요. 저는 교육적인 면이 훨씬 더 낫고 강의. 네네네. 만들어서 팔고 예쁜 거를 개발하고 혹은 시를 막 이제 추천하고 이런 것들은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아예 접었던 거죠. 그래서 수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뭐 보통은 뭐 번외 얘기입니다만은 뭐 뷰티나 좀 미용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강의 위주로 하지만은 그 외에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유통 사업이 또 수입을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정말 뭐 남자로서 잘 감흥이 없습니다만 알록달록한 실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재료에 대한 유통에 대한 수입보다는 네. 본인은 그냥 강의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네. 아.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실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한테 나오는 수익으로도 저는 만족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 수업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또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1인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끄고 수업 위주로 하고 싶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자, 그러면은 간호사 때보다 네. 수입은 많아졌어요. 네. 많아지고 시간적인 측면은 어떠세요? 시간적인 측면도 그게 가장 큰 메리트죠. 간호사일 때는 5일을 출근을 해야 되고 6일 아닌가요? 토요일 일하잖아요. 토요일 일하죠. 네. 뭐 반나절 일했었고 그럼 기본적으로 6일을 했을 때랑 지금 비슷한 수익으로 봤을 때 저는 현재 지금 하루 종일 일하는 거는 이제 한 3, 4일 정도고 나머지 한 4일 정도는 오전만 합니다. 한 3시간 정도만.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비슷해요. 나머지 시간들은 제가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그 근무하는 일수가 네. 월 10일? 10일 정도? 10일 안 되나요? 안 되죠. 아, 10일도 안 되는데 네네네. 지금 간호사 때 그 정규 월급 받는 것보다 이게 낫다는 거죠? 네. 엄청난 메리트 아니에요, 이거? 네, 많이 메리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공방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겠죠. 저는 네. 수업료를 정당히 받고 수업료가 다른 분들보다 높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받고 그 수업에 조금 더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제가 보통 1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방향을 잘 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중요한 건 삶의 질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이들 케어와 가정일 그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프리하게? 네네네 이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걸 다 갖추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찾아서 픽스를 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여러 기타 채널에서 뭐 전부 다 막 그 서민 극한 체험이라든가 막 자영업자들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뭐 휴먼 스토리 막 이런 있잖아요. 인간들 이런 내용만 보다가 지금 이 선생님 대표님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약간 뭐 솔직히 사람마다 다르지만 약간 어떤 분은 약간 자괴감도 들 수 있고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어떤 분은 야 정말 편하게 일하는데 뭐 이 사람이 무슨 사연이야 무슨 내용이야 라고 솔직히 조금 배부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뭐 힘들게 사는 사람만이 이야기의 주제가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예, 네. 뭐 그럴 이유도 없고 네. 잘 되는 사람 부자가 되는 사람 부자 맞나요? 부자는 아니죠. 부자는 아니라고 하니까 만족하는 네, 부자죠. 잘 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야지 또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거북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또 바라던 파트일 수도 있어요. 네. 예, 이거는 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께서는 구독자님들이 뭐 색안경을 안 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뭐 꼭 힘들어야지 네. 이게 뭐 창업이 전환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눈물 질질 짜야 되고 뭐 골방에 가서 자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너무 지금 최근에 그런 채널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아, 사실은. 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반대북부로 보일 수 있는데 본인도 정말 육아를 하시면서 직업 전환을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이야. 지금 영상에 다 담지 못하지만 네. 맞죠? 네, 제가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이렇게 5개까지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는 수업을 여기서 반으로 줄인다면 그냥 수입 반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만큼 가져가니까. 네네네, 한 만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업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반씩 쉬는 그 텀일 때는 내 수익을 나누기 때문에 매달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렇게 변동사항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급여 생활자 하다가 네. 업체를 벗어나서 네. 자영업자다 보니까 이게 뭐 말 그대로 사람이 있어야지 돈을 버는 직업이다 네. 보니까 이탈률도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있고 왜냐하면 저한테 옛날 뜨개방 같으면 실값만 내고서 뜨개나 이런 걸 배우고서 가세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도 물론 존중하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료가 정확하게 있고 실은 온라인 금액과 동일합니다. 더 보태지도 않고 떼지도 그러니까 않아요. 뭔가 제가 의미에서 취하는 네네네. 이제 일도 없다. 네, 있기는 있지만 네. 저처럼 조금 가져와서 파는 사람한테는 그렇지. 네. 남는 실들 생각하면 이게 이득을 크게 준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잘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이 나도 해볼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네, 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네, 아셔야 조금 돼요. 진솔하게 접근해 주셔야지.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뭐 얘기는 좀 흘러왔으니까 간호사 때보다도 시간이 잘 오고 네. 그다음에 근무 일수도 적고 수입은 많고 네. 자 여기까지 결코 인생이 공짜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냥 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도 교원님이 배우는 학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학원이라기보다 지금 제가 수익을 가장 많이 나는 그 수업 자체가 자격증 수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자격증 수업은 제가 만들어서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뜨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는데 보그 수업이라고 일본 수의 보급협회에서 나오는 자격증이에요. 일본에서? 네네네. 한국 게 아니에요. 네. 네, 이 협회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아주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배우고 배우신 그 자격증으로 수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근래 한 3, 4년 정도에는 저 같은 또래의 40대 초반의 선생님들이 많이 생겼지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제 또래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60대 선생님과 지금 30대 후반 40대 선생님을 따지고 봤을 때 조금 수요도는 몰릴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빨리 받고 이 보유자분들이 많으신가요? 자격증 보유자분들이? 많지만 활동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다가 네. 수익 창출로 여러 개씩 연결시키는 그 과정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죠? 왜냐하면 배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수업을 하는 건 누구나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경쟁률은, 시장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경쟁률은 점점 치열해지죠. 그러면은 뭐 치열해진다는 거는 본인이 초기 할 때는 약했어요? 네. 왜냐하면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지금은 점점 낮아지고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많은 이제 워킹맘 네. 또는 전업주부 네. 지금도 저한테 이렇게 뭐 교육이나 어떤 뭐 주식 프로세스를 받으시는 피드백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네. 마음님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도 오시는 목적이 다 어떻게든 뭐 가정경제에 좀 도움이 되려고 주식을 하시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분들한테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조 대표님, 저 여자분 괜찮다. 나도 손재주 좀 있는데 라고 해서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들어오는 타이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들어오셨을 때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뜨개라는 게 다른 사업, 유통과는 별개 문제로 교육이 같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티칭이 돼요? 네, 티칭이 돼야 되는데 티칭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잘해서만이 아닌 거예요. 티칭에 조금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 있죠? 네, 저처럼.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많이 가르쳤으니까.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하시다 보면 이제 나는 교육에 좀 역량이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오시면서 시작은 취미로 하셨다가 너무 재밌고 본인 능력도 있는 것 같고 하셔가지고 지금 공방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한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항상 저한테 그런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 실제로 이게 대표님한테 배워서 창업을 하신 케이스가 지금 있나? 아직까지는 이 자격증으로는 없는데 네. 제가 창업을 도와드린 분은 한 2-3분 계세요. 근데 이 그분들은 제가 창업을 진짜 그냥 도와만 드렸거든요. 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하고 계세요. 네,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냥 정말 도와만 드렸어요. 원래는 창업을 도와주는데 창업 비용이라고 해서 그거를 일정 금액을 내서 거래처와 유통되는 과정과 수업의 커리큘럼과 이런 거를 다 도와주는 약간의 컨설팅 비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너무 힘들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까지 왔지만 시작은 너무 힘들었어요. 시작한 그 1년 과정이라 그렇죠. 네네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기본적인 거는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도와주신 분들은 몇 분 계시는데 그분은 소소하게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 명 정도 창업? 네, 2-3분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생색내는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제가 뭐 잘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저떻습니까 안 해요. 그분들 연배도 조금 있으셨고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영상에 진짜 제가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진짜 좋은 얘기가 있어 그렇지. 네, 맞아요. 지금 뭐 아들 둘 맘이에요. 아들 둘 맘이라는 거는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빠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아들 둘을 케어하면서 또 다른 지방의 도시까지
교육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셨죠. 네, 네, 꽤 이거 많이 오고 맞죠? 있죠. 네. 엄청 오래 하신 걸로 잘 알고 네. 있는데 어때요? 투자 대비 괜찮아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네. 초반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비는 제가 배우는 교육비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미 넘어섰죠. 수익이. 손익 보기 전에? 네네네. 그건 당연히 넘어섰고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도 1년 과정이에요. 12달. 그래서 그 과정도 비용이 작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내년 내후년 되면 그 비용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제가 공방에 들어오는데 특이한 게 네. 간판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사실 공방이라고 하면은 그냥 대단히 의리의리한 곳에 사실 없어도 되는 느낌도 사실은 우리가 다 이제 좀 익숙한 시대에 살고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간판이 없어요. 그리고 화려하지 않아요. 진짜 주택가 골목에 네. 좀 우럭해 있는데 네. 좀 놀랐던 게 제가 이거 정말 이 정석투자 이름을 들고 맹세하는데 오늘 이 촬영 녹화가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인데도 제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수업을 하고 계셨어요. 예, 정말로. 예. 그러면은 이게 뭐 제 온다고 연출한 건 아닐 거고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 스케줄을 한 번에 모았을 리는 없을 거고 보통 이렇게 뭐 주말 주중 상관없이 다 스케줄이 조절되나요? 주말 직장 다니시거나 일이 있으신 분들은 주말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격증 수업에 주말에도 한 타임, 두 타임, 세 타임 잡고 주중에도 잡고 하고 있죠. 그럼 네. 뭐 번외 얘기입니다만 간판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간판이 없는 네, 많이들 모르시거든요.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신경 못 쓰기 때문이에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이 궁금해서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뜨개를 배울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상담까지 할 여가가 없습니다. 혼자기 때문에. 워킹 손님, 워킹. 네. 워킹 네. 문의, 네. 워킹 상담을 할 상주하지 않는다. 그 네. 상주도 하지 않을 뿐더러 수업을 하고 있을 때만 제가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수업할 때는 원래도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하고도 상담을 하지 않아요. 잡지 않아요. 수업 외에 다 오시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거든요. 따로 시간을 잡아서. 그 대표님은 홍보 어떻게 하세요? 뭐 사람을 모으려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는 유일하게 하나 인스타로 합니다. 그것만 해요? 네. 다들 그렇게 많이 놀라세요. 그것만 해도 되냐고. 네이버 광고 안 하고? 안 합니다. 안 포털사이트 합니다. 광고 안 하고? 블로그도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1인이잖아요.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인 게 분명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내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풀로 잡는 게 너무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잡았을 때 수익적인 측면은 굉장히 월등히 올라가요. 아니 제가 대표님 인스타를 모르는 게 아닌데 네네. 인플루언서가 아니신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되게 놀래요. 그래서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공부는 인스타로만 합니다. 그리고 수업 모집도 인스타로만 합니다. 그 외에는 하지 않아요. 뭐 이거는 뭐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 제 기준이고 근데 이 대표님은 사실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인스타 열심히 하는 분도 아니세요. 제가 봐보니까 네, 아니에요. 다른 인플루언서에 비하면 이분은 뭐 인스타 접어야 되는 수준의 네. 사람인데도 거기서만 공부하는데도 지금 이 정도 네. 매출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1인이니까. 제가 100명이 온다고 해서 100명 수업을 다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간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나가시면서 궁금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하고 수업에 인연을 맺기를 원하지를 않죠.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마음먹고 밑에 강사도 쓰고 간판 달고 해버리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네. 네. 맞죠? 네, 그거는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가 되려면 제가 아주 많은 것을 사람이에요. 뜨개 실력이. 지금 백화점에 출강도 나가시는 거예요? 백화점은 아니고 백화점은 아니고 문화센터? 네, 문화센터 아니고 문화센터 예전에 했었고 했었고. 네, 저희 그 뜨개 시장이 회사들이 큰 게 굵직굵직한 게 있어요. 근데 그 회사 중에서 리네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이제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처럼 이런 작은 공방이 아니라 학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산에도 서울이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 부산 지부에 이제 제가 출강을 나가고 네. 그 수입은 이제 가외 수입이죠? 가외로 들어오는 수입인 거죠? 네네네. 가외가 될 때도 있고 쉬는 달에는 또 그게 직접적인 수입이 아니 그럼 뭐 대표님은 이제 간판도 안 달 거고 네네. 홍보도 계속 기존의 정책만 유지할 거고 네. 이게 일과 가정의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그런 이유인가요? 네. 그리고 제 생활의 삶의 질 그리고 수업의 질이 중요해요. 저는 되게 보면 굉장히 에너지도 넘칠 것 같고 외모도 조금 그래요. 수수한 편은 아니에요. 약간 눈도 크고 막 등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내가 가진 에너지가 그렇게 크진 않나 봐요. 그래서 수업에 이렇게 열중을 하고 나면 달아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이제 아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본인이 주관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네네네. 운영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뭐, 즉,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은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잖아요. 그 네. 시장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네, 시장은 충분히 있고, 맞죠. 중요한 건 배워야 돼요. 그러면 제가 요걸 좀 물어볼게요. 여기 오시는 분들, 배워오시는 분들, 뭐,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빡빡한 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취미생활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네네네. 뭐, 직업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 그 경제적 포지션이 네. 어느 정도 끌리가 상중하로 따지면. 중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네네네. 직업 다양하시죠? 직업이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직업을 굳이 안 가지신 분들이 더 많죠. 네네네. 그런데 맞죠? 예. 네네. 자유롭게 취미를 즐기러 오니까. 네네. 사실 이게 뭐, 이거 배워가지고 뭐 큰 돈 벌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보다는 자기가 그냥 취미로.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네. 아예 이제 창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아니, 계시고. 처음부터 네. 아카데미를 목적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한테 제가 그냥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충분히 줄 수 있는 걸 주겠다. 그러면 이건 뭐 만약에 이쪽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나요? 이거를? 배우시는 시간을 조금 길게 두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는 저 또한도 이게 공방을 운영하면서 배우는 시간이 꽤 길었어요. 소스가 있어야지만 방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 이유는 제가 뭐 저보다 당연히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아요. 실력적으로 더 많죠. 근데 제가 소스가 없다면 이 수익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님 지금 지역은 북한대게 여기 뭐 창원, 네, 진해, 네, 네. 마산, 부산까지? 네, 부산. 부산까지 이렇게 네. 색터가? 네, 근데 이제 부산 분들은 여기까지 잘 안 오시죠? 네. 부산도 있으시니까. 네, 부산에도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 보통 부산 분들, 뭐 부산이 아니더라도 부산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오시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수업은 똑같이 하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부산에서 하는 수업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라고? 네네,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제가 구독자분들 뭐 궁금해하실 부분은 뭐 어느 정도는 다 해소가 좀 된 것 같고, 자, 그냥 제가 질문 드리면은 사업이라는 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죠? 네. 이게 어차피 경기를 타는 네, 거기 경기 때문에. 너무 잘 타죠. 네. 맞죠. 사실 우리가 경기가 타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면은 그 속된 말로 진짜 필요하지 않는 취미생활부터 먼저 끊어 나가는 네, 게 맞아요. 순차적이거든요. 네. 저도 골프를 하지만은 네. 골프 같은 경우도 돈 없으면 못 치는 네. 스포츠니까 확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뜨개질도 저는 그 한 종류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다. 네. 다시 간호사로 돌아간다? 안 갑니다. 뭐 구멍이 걱정이 돼도. 네, 근데 저는 그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넘어갔죠.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네, 근데 월세를 제 돈으로 뭐 2년을 냈었고, 오.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러니까 공방에 기본적으로 다니시던 분들이 코로나 때도 유지를 다 해주셨어요. 수강료를 다 내주셨어요. 안 끊기고? 네, 그래서 월세를 제 돈으로 냈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분들이 내죠.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솔직히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공방이 더 잘 되면 네. 그분들한테 꼭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건 뭐 다분히 영업적인 멘트가, 이건. 여기, 보고 아줌마 그 공방에 계신 분들 꼭 요 부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이 이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 공방을 아까 뭐 조금 전에도 당분간은 크게 갈 생각 없다라고 네,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쫓아오는 후발전도 많을 거예요. 네네네, 많죠. 네. 많죠. 네, 많을 다 건데. 경쟁자죠. 이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조금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저의 그러니까 나름의 계획은 10년 뒤가 지금부터 10년 뒤? 네, 10년 뒤에 이제 제가 위치했으면 좋겠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배워야 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한 4년, 5년 정도는 더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더 배우지 않아도 공방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지 않고 교육적인 게 아니라 예쁜 거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수익이 더 커요. 그러니까 방향이 조금 더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자, 노골적인 질문. 본인은 지금 창원, 지금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창진이라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마창진 안에서 네. 내가 탑3 안에 무조건 든다. 수익적인 거 아니, 그냥 뭐 본인 커리큘럼 다 포함해가지고, 워라벨 다 포함해서 스스로 자부심이 나는 무조건 네. 경남 지방 안에서, 마창진 안에서 이 업계 탑3 안에 든다, 안 든다? 저는 제가 1번입니다. 무조건 1등? 네. 오, 야, 이런 배짱가. 네. 대단한 업체분께서 보시면은, 네. 이거 뭐. 근데 아마 그분 경쟁업체들은 저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인드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자존감이 계속 떨어져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기가 죽게 돼요.
그래서 마인드 자체는 그냥 그렇게 갖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대표님한테 와서 이제 공방을 배우고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네. 보통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마지막으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취미반과 자격증반이 차이가 있는데 그쪽 우리가 창업을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창업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하신다면 보통 비용을 그냥 대략적인 거 대략적으로 몇 년, 이게 조금 애매하게 몇 년을 배우셔야 하시는 분이 있고 1년만 배우셔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정상적으로 본인이 봤을 때 평균만 내주세요. 평균? 예, 이 정도는 전부로 들어갈 수 있다. 창업, 그러니까 교육 비용으로 못해도 1,000만 원은 쓰셔야지. 교육 비용. 네네네. 기간도 중요하고. 어차피 뭐 월세 이런 거는 다 지원받아. 네네네네. 누군 선생님,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워도 1,000만 원 이상은 기간을 포함해서 최소 쓰셔야지만이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와닿진 않네요. 와닿진 않죠. 근데 저는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선생님들은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쓰셔가지고 배워서 창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2,000, 3,000, 5,000 쓰시는 분들은 더 역량이 강한 선생님이 되시겠죠. 자, 이제 우리 대표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이 되어 있는데 구독자분들 제가 아무튼 이제 또 다 물어본 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 저희 채널에 네. 저희가 유튜브 들어가면은 구독자 비율이 있어요. 성별도 나오거든요. 남자가 70, 여자가 30. 네네네. 지금보다 30%의 여자분들은 네네. 다 돈을 벌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여인 투자 시들이니까. 네네. 그리고 앞에서 영상들도 다 돈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업 투자를 추구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사이트로 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보고 있는 워킹맘, 전업주부 여러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분들도 야 와이프한테 네가 해봐, 네 손재주 좋잖아. 네. 권할 수 있는 거죠. 네, 사람이 네, 할 네, 수가 네.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그런 그 전업의 전직이죠. 간호사에서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국가에서 지어준 따기 힘든 그 전문직을 네. 버리고 지금 버렸다기보다는 네. 고려해 놓은 거죠. 도전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네. 해주세요.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시던 어떠한 업을 창업을 하시던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이웨이인 것 같아요. 그 같은 직업 안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기준이 확실하면 당장에 한두 달, 1년의 수익을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뒤로 보신다면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베이킹 공방을 하신다 해도 본인이 잘하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하나만 조금 주력으로 가셔도 지금 당장에 수익이 그렇게 하면 나지 않죠. 하지만 나중에는 그거에 대한 맛집이 있을 수 있죠.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제가 판매보다는 강의를 주력으로 하듯이 하나 정도 마이웨이를 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 뭐 눈물 짜는 스토리 내야 되고 뭐 골방에 막혀가지고 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라면을 끼리 때면서 성공했어요. 이게 꼭 뭐 성공의 그런 스토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들으셨겠지만은 평생을 직장으로 삼을 수 있는 국가에서 준 자격증 준 건 아니죠. 본인이 공부해서 땄으니까. 네, 예. 그렇죠.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증도 보류하고 나 소위 말하는 전문직이잖아요. 보류하고 지금 피땀 흘려서 이 영상에 담지 못한 그 과정이 많습니다. 그 과정을 다 이겨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애완이 녹아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새로운 취미로 보일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선입견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오신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이렇게 건너건 나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제 이름 부르고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오면 절대 없다는 거.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말 토요일 늦은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번창하시고 정부투자 계속해서 시청하시는 거 알죠? 네. 주식하고 계시죠? 네. 계산은 못 간답니다. 네, 오늘 도구아줌마 공방 대표님 모시고 좋은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